왜 너는 가난한 사내만을 지키면서 빈 것을 지고는 높은 가치를 두려하니? 명나라 때 왕각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각노는 당시로 치면 재상이라는 높은 벼슬로 왕각노는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아들에게 일거리를 하나 줍니다. 동시에 사는 장사꾼에게 가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아 오라는 것으로 당시 18살인 경룡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상인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경룡이 서주 땅을 지날 때였는데 그동안 공부만 했던 경룡에게 번화한 도시의 모습은 신기하다 못해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주막에서 하루 머물던 그는 술집과 기녀가 있는 창루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져 이곳저곳을 지나다 표주박을 파는 한 노파에게서 기녀 한 명을 추천받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단으로 당시 14살에 빼어난 외모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깔고 향내를 흘리며 사뿐사뿐 걸어오고 있는 그녀는 빛을 내뿜기라도 하는 듯 환해서 경룡은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옥단은 경룡을 보고 부끄러운 듯 머뭇거리다가 이내 바람처럼 사라지는데 순간 경룡의 마음은 그녀에게 기울었고 솟아오르는 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룡은 노파를 통해 은자 3,000냥을 그녀의 집에 전하는데 뜬금없이 큰돈을 얻게 된 기생어멈은 웬일인가 싶어 경룡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경룡은 옥단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아찔한 그녀의 모습에 다시 황홀해졌습니다. 윤기 잘잘 흐르는 머리채에 꽃피녀를 꽂고 비취색 저고리를 입은 옥단이는 한 송이의 난초처럼 청초해 보였다. 그러나 또 어찌 보면 교태를 머금은 듯도 하여 경룡의 애간장은 금세 다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강가에는 배화여 산에는 대나무라. 차가운 꽃잎은 눈 속에서 더 향기롭고 성긴 가지는 설이 내린 뒤에 더 푸르니 그 격조가 어찌 어느 것들과 같으리요. 꽃을 찾아든 나그네에게 말하오니 부디 화류계에 비기지는 마오. 경룡은 옥단의 시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챘고 이윽고 밤이 되자 경룡은 옥단의 방으로 안내받습니다. 방문 꼬리를 잡은 경룡은 떨리는 제 손끝을 내려다보았다. 눈앞이 환해졌다가는 캄캄해지고 다시 환해지는 것이었다. 제 침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21번 크게 몰아쉬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순간 백꽃잎들이 뽀얗게 앞으로 날아들었다. 화르르륵. 그는 수만 겹의 꽃잎들을 헤치며 나아갔다. 살레음인지 꽃내음인지 분간할 길이 없는 냄새에 갇힌 채 꿈길을 걷듯 부끄러움과 설렘 속에서 그녀의 옷고름을 잡았다. 이렇게 그와 그녀는 정을 통하고 하나가 되는데 이런 꿈 같은 시간들이 물 흐르듯 지나버려 경룡의 수중에 있던 수만 냥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기생어미 입장에서는 돈 없는 손님이 곱게 보일 리가 없어 쫓아내기 위한 계책을 세웁니다. 서관에 일이 생겨 기생어미, 옥단, 경룡이 함께 가는 도중에 집 자물쇠 채우는 걸 깜빡했다며 경룡을 되돌려 보내고 기생어미는 옥단을 끌고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경룡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사를 해버려 집 안은 텅텅 비어 있을 뿐인데 속은 걸 깨달았지만 경룡은 이제 길 잃은 어린 새에 불과했습니다. 방황하던 경룡은 운 나쁘게도 도적대를 만나는데 집에 병든 노모가 있다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서 겨우 목숨만은 건지게 됩니다. 꽁꽁 묶인 채 길 옆에 버려졌다가 그 마을 노인에게 구출되고 밥을 굶지 않기 위해 광대 극단에 들어가 맹인대우의 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경룡은 우연히 옥단을 소개해준 노파를 만나는데 경룡이 도적을 만나 이미 죽은 줄로만 알았던 노파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노파는 옥단이 경룡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이 말을 듣고 경룡은 눈물을 흘리며 노파에게 자신의 편지를 옥단에게 꼭 전해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노림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양주에까지 이르렀어.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오는 동안 나는 그대의 박정함을 많이 원망하였어. 그대와는 영영 이별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여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 그대가 북로에만 머물며 절개를 지킨다는 말을 듣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 그대가 그립소. 서로 천리 밖에 떨어져 있는 우리는 어느 날 다시 만날 수나 있을런지. 눈물이 종이를 적시고 있어. 이 편지를 가지고 가리가 급하다 하니 더 길게 쓸 수 없고 마음마저 조급한지라
떨리는 손으로 이 편지를 봉하오. 내 속에 가득 찬 그리움과 슬픔을 어찌다 말로 할 수가 있으리. 아무 달, 아무 날, 경룡배. 편지를 받은 옥단은 기뻐하며 경룡을 만난 다음 황금을 주면서 새 옷을 사 입고 다시 집으로 찾아오라고 일러줍니다. 경룡은 옥단이 시킨 대로 비단 옷을 화려하게 갖춰 입고 인 상자에 재물이 가득 든 것처럼 위장해 옥단의 집을 찾아갑니다. 부귀를 되찾은 경룡을 보고 놀란 기생어미는 돈 앞에서는 도덕도 자존심도 없어 자신의 지난 잘못을 사죄하며 경룡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날 밤 옥단과 경룡은 기생어미의 금은 보화를 훔쳐 달아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기생어미의 악행을 낱낱이 알리며 관가에 고발할 것이라 말합니다. 기생어미는 너무나 분했지만 관가에 정식으로 고발당한다면 자신이 무사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어 더 이상 옥단과 경룡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 조씨 성을 가진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전부터 옥단이 마음에 들어 기생어미에게 돈을 주고 옥단을 첩으로 삼으려 했었고 돈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런 조씨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기생어미와 짜고 옥단을 납치해버립니다. 일은 계속 벌어지는데 조씨의 집에 갇혀 지내던 옥단은 우연히 조씨의 처가 이웃집 무당과 밀회를 즐기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들켜 난처하게 된 조씨의 처는 남편과 옥단을 독살하기로 하고 죽에다 독을 넣어 권했지만 조씨 혼자 먹고 피를 토하며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옥단과 조씨의 처는 투옥되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옥단이 납치된 사실을 모르고 행방을 찾던 경룡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하겠지만 아버지한테 곤장까지 맞으며 크게 혼이 나고 정신을 차려 다시 학업에 몰두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합니다. 경룡은 임금으로부터 한림 벼슬을 받고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서주로 파견되는데 그 살인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경룡은 꾀를 내는데 먼저 조씨 부인과 집안 하인들을 불러다 무릎을 꿇게 합니다. 마당 한켠에는 볕이 들었을 때 말리기 위한 행장꾸러미가 있었는데 잠시 볼 일이 있다며 자리를 비웁니다. 한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이들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인들은 두려움에 조씨 부인과 무당의 불륜 관계를 밝히겠다고 하고 조씨 부인은 돈을 줄 테니 그 말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이윽고 경룡이 나타나자 행장꾸러미 안에서 주섬주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엿들은 증인들입니다. 조씨의 부인과 무당은 처형되고 옥단은 풀려나는데 경룡은 옥단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해 아들 셋을 두고 여생을 행복하게 보냅니다. 사랑이냐 돈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왕경룡전. 이 작품은 작자 연대미상으로 한문소설집인 삼박요록기에 실려 있는데 눈여겨볼 것은 바로 돈으로 기생 옥단과 창모의 대화를 통해 돈에 대한 이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왕 공자의 재산은 이미 다하였기에 더 이로울 것이 없단다. 내가 만약 잠시 피해 있으면 왕 공자는 반드시 떠날 게다. 왜 너는 가난한 사내만을 지키면서 빈 것을 지고는 높은 가치를 두려하니? 창모에게 중요한 것은 돈으로 돈이 있을 때는 대접하지만 없을 때는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5년을 함께한 남자를 가차없이 버릴 것을 종용하고 꾀를 내어 경룡을 쫓아내는 반면 기생 옥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 공자는 저 때문에 겨우 몇 해를 살면서 이미 만금을 바쳤어요. 재물이 바닥나자 버리고 배반하는 것은 인정상 참아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어화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를 풀이하면 말을 알아듣는 꽃으로 기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의 기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말하는 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옥단은 달랐는데 처음 경룡을 만났을 때도 꽃을 찾아든 나그네에게 말하오니 부디 화류계의 비기지는 마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룡의 돈이 모두 떨어졌을 때에도 그녀는 경룡을 배반하는 것은 인정상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왜 너는 가난한 사내만을 지키면서 빈 것을 지고는 높은 가치를 두려하니 왕경룡전이었습니다.